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러운 리뷰.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제 잡스러운 리뷰 채널을 쭉 보아오신 분들께서는 제가 어떻게 프로젝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죠. 주로 밤에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저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셋탑박스에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프로젝터에 연결을 해야만 했었죠. 그리고 제가 리뷰했던 프로젝터 중에서는 트윙거의 Q9과 에브리컴의 R15가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즐기고 있었는데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죠. 화면에 대한 만족이 좀 오고 나니까 이제 소리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버즈라고 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나쁜 이어폰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리의 풍성함을 생각을 해보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특히나 프로젝터로 이렇게 대화면으로 영상물을 감상을 하다 보면 뭔가 좀 웅장하게 빵빵 베이스 때려주고 또 아주 다양한 소리들을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쳐주기엔 제 갤럭시 버즈는 턱없이 부족한 기기였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보기로 했죠. 바로 오버이어 헤드폰을 장만해 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어폰도 그렇듯이 헤드폰의 세계는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제품으로부터 아주 비싼 제품까지 정말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헤드폰을 사야 될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금전적인 압박이 있는 평범한 소시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성비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찾은 결과로 제가 선택한 제품이 바로 앵커 사운드코어의 라이프 Q35입니다. 이 제품 나름 신상입니다. 5월 초에 나온 제품이에요. 앵커 사운드코어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가성비 사운드바 앵커 사운드코어 인피니 프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이렇듯이 앵커의 사운드코어는 가성비 음향기기의 거의 대명사격입니다. 그 가격에 비해서 꽤 괜찮은 수준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브랜드죠. 그리고 그 브랜드에서 라이프 Q 시리즈가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라이프 Q 10, 20, 30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라이프 Q 35가 나온 것이죠. 이 제품은 아직 정식으로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앵커 사운드코어 오피셜 스토어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신제품인데 또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고 깜짝 놀라서 바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는 국내 최초 리뷰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한 분이 저보다 더 먼저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후질하긴 하지만 국내 두 번째 리뷰가 되겠습니다. 앵커 사운드코어 Q35에 대해서는 할 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프로젝터 리뷰는 보통 2회 정도로 끝나는데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앵커 사운드코어 Q35의 스펙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Q35의 사운드는요, 하이레스 오디오 와이어리스 서티파이드 사운드라고 합니다. 이게 또 뭔 소리야? 하이레스 오디오라는 인증이 있어요. 이런 마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이레스 오디오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의 약자이고요. 그 제이타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와 자스 일본 오디오 협회에서 공식 지정한 고음질 오디오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증해 준 기기는 고음질의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충분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증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 그럼 이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는 도대체 일반 오디오 포맷이랑 뭐가 다른데? 라고 보시면
보통 소리는 음파잖아요. 사인 곡선을 이렇게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잘게 세분화가 되어 가지고 데이터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늘상 우리가 들어오던 CD 퀄리티의 사운드, 즉 44.1kHz 16비트의 경우에는 이런 파형을 갖는데요. 이것은 원래 음파와 비슷하긴 하지만 많이 깎여 있고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원래 음원의 파형에 가깝게 잘게 자르고, 그리고 좀 더 원래 음원에 가깝게 주파수대를 올려서 192kHz 24비트의 음원으로 만든 것이 바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하이레스 오디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CD 음질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고해상도의 음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하이레스 오디오 서티파이드에다가 거기에 추가로 와이어리스 서티파이드 사운드거든요. 이것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무선으로 전달되는 하이레스 오디오에 대한 정식적인 인증을 거친 기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EQ는 커스터마이즈드 EQ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이퀄라이저, 그리고 이용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퀄라이저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LDAC 테크놀로지, 즉 LDAC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LDAC이 뭐야? LDAC은요, 이런 로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소니가 발표한 코덱입니다. 소니에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음원을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에서 재생하기 위해서 개발한 손실 압축 음원 코딩 기술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그냥 좋은 거다. 우리가 보통 블루투스 코덱 하면 SBC, aptX 뭐 이런 코덱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보다 훨씬 더 고음질의 손실 압축음원 코딩 기술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SBC의 음질보다도 LDAC의 음질이 뭐 3배 정도 더 좋은 고해상도의 음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음질이 좋다고 하네요. 사실 이전까지는 이 코덱이 소니의 코덱이기 때문에 주로 소니의 기기에서만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안드로이드 OS에 이제 오픈이 되면서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기기들과 호환이 되는 그런 음향기기들이 이 LDAC을 요즘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저가의 헤드폰에서 LDAC을 지원하는 헤드폰은 이 사운드코어의 라이프 Q35가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 다음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고 with indoor, outdoor, travel and transparency 모드가 지원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뭐 이것저것 되게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봅시다. 일단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패시브 방식과 액티브 방식이 있어요. 패시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그냥 귀를 틀어 막는 겁니다. 즉 외부의 소음이 귀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귀틀막, 이것이 바로 패시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오버이어 헤드폰이 귀를 덮는 거잖아요. 외부와 딱 차폐를 해가지고 외부의 소음을 상당 부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커널형 이어폰의 경우에도 귀에다가 쏙 집어넣어가지고 꽉 맞게 하면, 그리고 거기에 뭐 폼팁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외부의 소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소음 자체를 물리적으로 구멍을 막아서 소음을 줄이는 기술, 이것이 바로 패시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말하는 것이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이거는 좀 더 과학적입니다. 마이크로 소음을 수집을 한 다음에 이를 분석을 해서 소음과 반대되는 주파수를 일부러 발생시켜 가지고 귀로 이걸 흘려보내면 귀는 이 진동을 인식을 못하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되게 어려운데? 요거요, 제가 실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되게 재미있는 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자입니다. 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자, 이것을 그 음원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버트라고 하는 기능으로 위상을 바꿔주는 겁니다. 즉 파형을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관자입니다. 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똑같이 나와요. 그냥 아래 위의 파형만 바뀐 것일 뿐이지 소리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둘을 동시에 내보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리가 안 나와요. 신기하죠?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관자입니다. 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자입니다. 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즉, 소음이 나고 있을 때 그 소음과 반대 방향의 파형을 발생을 시켜서 섞어주면 이 소음은 없어지거나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를 막아서 소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섞어가지고 노이즈를 없애는 기술, 이것이 바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재밌죠?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인버트된 파일을 10,000분의 1초, 즉 0.0001초만 살짝 딜레이를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캔슬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자입니다. 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줄었죠. 10,000분의 1초면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안 들렸던 소리가 이제 조금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 인버트된 파일의 출력이 좀 다르면 어떨까요? 즉, 아까 전에는 오리지널 파일과 인버트된 파일이 출력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동시에 틀면 아무것도 안 들렸잖아요. 근데 인버트된 파일이 출력이 한 70% 또 30% 정도 된다면 어떨까?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관자입니다. 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자입니다. 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자입니다. 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이걸 보아서 완벽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출력의 인버트 파일을 생성할 수 있으면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이 되겠고요. 사실상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품질이 좋으려면 최대한 딜레이를 적게, 즉 실시간에 거의 가깝게 소음의 출력과 동일한 출력에 가까운 인버트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좀 더 나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일단 마이크의 품질이 좋아야겠죠. 소음의 크기와 정확한 크기의 인버트 파일을 만들려면 수음이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헤드폰 안에 들어있는 칩의 성능이 월등히 좋아야죠. 딜레이가 아주 최소 한도여야 되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인버트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의 품질이 좋은 헤드폰들은 고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좋은 마이크와 좋은 고속 프로세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가일 수밖에 없다.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에는 두 가지 또 종류가 있어요. 피드백 방식이 있고 피드 포워드 방식이 있는데요. 그 마이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이크가 헤드폰 안쪽에 위치해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귀가 실제로 느끼는 소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피드 포워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마이크가 헤드폰 바깥쪽에 위치해요. 그럼 이건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아예 소음 자체를 갖다가서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애초에 줄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 피드백 방식과 피드 포워드 방식을 둘 다 사용한 방식이죠.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은 방식일까요? 당연히 하이브리드 방식이 제일 좋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채택하고 있는 라이프 Q35라는 제품의 진가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드도 하나의 모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내, 또 실외, 그리고 트래블, 그리고 교통수단 이용 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소음을 차단해 버리면 소리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페어런시, 즉 투명한 모드,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드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라이프 Q35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성능은 어떨까? 그거는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 정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플레이 타임인데요. 이 ANC, 즉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끄면 풀 충전 시에는 60시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ANC 기능을 켜면 40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데이터입니다. 왜? 보통들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경우에는 많이 쓰면 20시간, 조금 더 많이 쓰면 한 30시간 이 정도가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60시간에서 40시간을 쓸 수 있다고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배터리를 다 썼어요. 그래서 완전히 헤드폰이 꺼졌어. 그럼 충전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나가야 돼. 이럴 때 어떡할까요? Q35 같은 경우에는 5분만 충전을 하면 4시간 동안 들을 수 있대요. 이 급속 충전인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연결은 블루투스 5 버전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옥스 케이블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 옥스 케이블은 결국은 유선으로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거든요. 마치 유선 헤드폰처럼. 그런데 거기에는 마이크까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꽤 쓸만하더라고요. 다음에 NFC인데요. NFC는 또 뭐야?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는 건데 옛날에 여러분들 그럼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쓱 하고 갖다 대기만 하면은 알아서 딱 인식을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이런 방식 말이에요. 라이프 Q35에서 이것이 사용되는 부분은 바로 블루투스 페어링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페어링을 하려면 원래는 헤드폰을 켜서 또 스마트폰의 설정에 들어가서 블루투스 메뉴를 켜고 거기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기기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지 페어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운드코어의 라이프 Q35는 이 안에 NFC 기능이 지원이 되어서 스마트폰에서 NFC만 활성화시키고 헤드폰에다가 딱 갖다 대면 바로 자기가 알아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서 페어링까지 시켜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상당히 쓸만하더라고요. 다음에 그럼 통화는 어떠냐? 통화는 2개의 마이크로 할 수가 있는데 AI로 향상이 된 업링크 노이즈 리덕션 이 기능이 제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업링크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거는 송신 소음 저감을 말하는 겁니다. 업링크가 송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무선 통화 시, 즉 블루투스 무선 통화 시에 송신자의 통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AI로 훨씬 더 향상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링크 노이즈 리덕션은 보통 빔포밍 마이크 방식을 이용을 한대요. 빔포밍은 또 뭐야? 참 어렵네. 이게 마이크 2개에서 수신한 신호를 비교 분석을 해서 공통되는 목소리는 더 증폭을 해주고 서로 다른 데이터는 감소를 시키고 하는 그런 기술이래요. 무슨 소리냐? 그 헤드폰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이크가 있는 위치를 서로 다른 데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마이크마다 다른 소리가 들어갈 거잖아요. 크기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마이크로부터 들어온 파형을 비교를 해서 공통된 파형, 즉 사람의 목소리가 되겠죠. 공통된 파형은 더 증폭을 시키고 좀 다른 파형들, 즉 주변의 소음 같은 것들은 각각의 마이크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서로 약간씩 다를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예 삭제를 하거나 줄여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이크 한 개를 쓸 때보다 훨씬 더 향상된 품질의 통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바로 빔포밍 기술이거든요. 이것을 적용한 업링크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심지어는 AI 인핸스드가 되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답니다. 좋은 거예요. 다음에 멀티 포인트 커넥션이라고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중 연결, 즉
2개 이상의 기기를 동시에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가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적에는 하나의 기기만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기를 연결하려면 이전에 연결되어 있던 기기를 끄고 다른 기기를 다시 페어링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2개의 기기를 이 헤드폰에 동시에 페어링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PC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페어링을 시켜놓고 PC에서 음악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편한 그런 기술이 되겠죠. 그 다음엔 스마트 웨어링 디텍션 기능인데요. 이거는 광 센서나 온도 센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헤드폰을 머리에 썼을 때는 동작을 하고 급한 일 때문에 갑자기 헤드폰을 벗었다 라고 할 적에는 그 동작을 멈추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웨어링 디텍션 기능이에요. 이것도 되게 신박하죠. 그리고 충전 포트는 USB-C 방식이고요. 사운드 코어에서 이 블루투스 기기이다 보니까 앱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헤드폰과 연동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이퀄라이저를 거기서 다양하게 한 22가지인가 있던데요. 선택을 할 수가 있게 하고 그것에 만약에 좋아하는 어떤 선택지가 없다면 자신이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각각의 모드에 맞게 앱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사운드 코어 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술과 엄청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보통 좀 이렇게 고품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40만원, 심지어는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에는 70만원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라이프 Q35의 경우에는 어머나 143.66불, 약 한 6, 7만원 정도 하겠죠. 이렇게 싼 겁니다. 이러니 제가 안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침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세일을 하는 바람에 137.99달러에 살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각 할인 쿠폰 이런 거 다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127.99달러에 살 수가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아쉽지만 이 앵커 브랜드 세일은 끝났습니다. 저는 겟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스펙에 관한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제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이런 기능이구나.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 꽤 좋네 라고 감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앵커 사운드 코어 Q35의 언박싱과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었다, 유익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거나 딱히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준비한 것 같다, 성의가 있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앉아